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소식으로 또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고 계실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과 소천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급작스럽게 한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나건내책.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이거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요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빈대가 그렇게 출몰을 해서 어디 갔다 오시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몸도 깨끗하게 잘 털고 오셔야 되고, 밖에서 입으셨던 옷은 그대로 빨래통으로 직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이 되고 환절기가 되고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거기에 미세먼지가 심했다가 돌아왔다가 엉망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만큼은 아니어도 마스크를 항상 지참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꼭 착용하셔서 우리 임영웅님이 말하는 나건내책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 때 또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들이 주말 아침을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오기 전에 꼭 보고 오세요. 사랑역 100만 뷰. 임영웅님의 사랑역 콘서트 무대죠. 콘서트 오기 전에 꼭 복습해야 하는 임영웅님의 사랑역 무대 영상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대 영상도 벌써 100만 뷰를 돌파했고,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많은 영상들의 조회수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감성장인 감동 무대 임영웅님이 부른 날 울린 당신 1500만 뷰 돌파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님이 부른 이 날 울린 당신 무대는요, 이미 2020년 12월 11일 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된 영상으로서 11월 10일 기준으로 15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500만 뷰를 넘어섰을 때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1000만 뷰 때 더 놀라고 이제는 2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나 어제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 임영웅 비긴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거기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들을 아마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이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에 비화가 있었죠? 우리 아티스트가 직접 밝힌 것처럼 이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가 그 당시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무대도 많았고 참 힘들었고 스트레스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돌이켜보면 원 없이 내가 불러보고 싶었던 수많은 노래들을 불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그 무대들이 하나 둘 탄탄히 쌓여서 지금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 부르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노래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하나하나를 다 팬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때도 이미 임영웅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커버 영상을 올리듯이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를 내가 나중에 콘서트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다 밑받침이 돼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임영웅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아티스트의 이런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 파워를 만든다. 자, 콘서트장 가면 임영웅님의 손을 잡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물론 그 왕왕 발생하는 상황을 저는 한 번도 겪지는 못했지만 다른 영웅시대 분들은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임영웅님이 손을 잡으러 360도 무대건 180도 무대건 사방팔방을 다니며 손을 잡아주는 그 배경 노래, 바로 손이 참 곱던 그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오죽했으면 이거 콘서트 때 무조건 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사대로 임영웅님이 한 번 한 번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바로 그런 노래 파트이기도 하죠. 근데 이 노래가 1500만 뷰를 역시나 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이 벌써 이제 1500만을 넘어 2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이 아티스트가 대단한 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래서인지 임영웅님에 대해 이런 극찬 칼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임영웅, 장르적 변주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 장르적 변주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워낙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기사화됩니다. 발라드, 락, 포크, EDM, 트롯을 넘어 적극적인 장르의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대세스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하더라도 매 작업물마다 팬들의 호평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몇몇 스타들은 앞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답습하곤 한다. 이미 일정 수준의 흥행이 보장된 작업물을 통하여 안전하게 인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나가는 스타들이 종종 자가복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너무 뻔한 장르만 안정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가수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수 임영웅의 행보는 그야말로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적수 없는 탑의 입지를 굳혔음에도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1위에 등극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그의 뿌리는 트롯에 있었다. 그는 트롯 장르의 곡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탄탄한 보컬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영웅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주종목인 트롯 장르에만 자신을 국한하지 않았다. 경연 이후 다양한 예능을 통해 발라드, 댄스,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이며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온 그는 이후 자신의 트롯 이외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정식으로 발매하며 스펙트럼을 넓혀 나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감성 발라드 폴라로이드는 락 포크 장르의 곡이었으며 최근 팬들을 위해 발매한 신곡 모래알갱이 역시 발라드 곡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처음으로 EDM 장르까지 도전하며 새로운 변신을 알렸다. 임영웅은 지난달 발매한 Do or Die에서 댄스 무대까지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영역 확장을 알렸다. 그는 앞서 팬카페를 통해 Do or Die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곡인데 팬 여러분들과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노래가 바로 EDM이 되고 댄스곡이 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간 짙은 감성을 담은 곡들로 사랑을 받아온 임영웅의 파격적인 변신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Do or Die를 통한 변신도 성공적이었다. 해당 곡은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악 차트 1위로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발매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임영웅의 탄탄한 팬덤과 압도적인 인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르의 벽을 부순 올라운더 가수로서의 임영웅의 역량과 존재감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인기가 보장된 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임영웅의 실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는 것이다. 임영웅의 도전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트롯의 주 소비층인 중장년층을 비롯하여 댄스, 발라드 곡을 통해 유입된 젊은 세대까지 포용하며 세대 간의 음악적 공감대와 교류를 확장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평가다. 또한 그의 행보는 트롯 장르에 대한 젊은 소비층의 심리적 벽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트롯의 소비층 확대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임영웅은 올 한 해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올해부터는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고 한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서
더 많은 세대와 공감을 하고 싶다. 해외 팬분들과도 공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당찬 포부처럼 거침없는 행보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의 눈빛으로 지켜보게 된다. 어떠세요? 이런 엄청난 칼럼을 발표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행보가 정말 극찬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남달라도 한참 남다르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사 작곡한 이정님이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돼서 난리가 났어요. 20세기 히트송이라는 KBS 공중파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가요계 상위 1% 가수의 히트송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기에 이적님이 탁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참 놀라운 건 임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사실에 이 MC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임영웅이란 가수도 너무나 잘 알고 이적이라는 가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적님이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다른 연예인들은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르적 변화가 얼마나 임영웅님의 큰 도전이었고 이것이 지금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다양한 장르의 가수로서 인정받는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도전이 없으면 고인물은 어떻죠? 썩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영웅님은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강물처럼 임영웅님이 부른 연어의 꿈, 연어들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도전을 한 결과가 결국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큰 껍질을 깨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 K-팝 다음은 K-OST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 가요계에서는요. K-팝 다음으로서는 이제는 더 전문화된 K-OST가 더욱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OST 제작사의 프로듀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음원 차트와 음원 수익으로 연결되는 단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K-드라마의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 음악에 대한 수요도 체감되고 있다. 요즘 K-드라마가요. 이 K-팝이 미국, 유럽권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 K-드라마 같은 경우는 동남아, 중국, 일본, 동아시아권에서의 인기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어떻죠? K-OST, 드라마 OST 곡에 대한 인기와 또 나아가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다양한 드라마 OST 곡을 소개하면서 특히 신사와 아가씨 등 이 70편의 드라마 OST를 제작을 해냈다라는 이 업체 설명과 함께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OST가 특히나 이 좋은 음악으로서 드라마만이 아니라 K 컨텐츠의 부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OST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초대박 히트를 쳤죠. 이 곡의 가창가인 임영웅에게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멜론탑 100 1위를 선물한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OST 업계도 K 컨텐츠의 한 분야로서 대단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OST 곡과 가창자를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라고
딱 점 찍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에게 새로운 OST곡 제안이 물밀듯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미 업계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가 OST계에 지금 뭐 거의 끝판왕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이 등장한 임영웅 더 비긴즈, 실제 닐슨 코리아 전국 시청률이 또 올라와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OTT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자, TV조선 저녁 뉴스 9시 3.855의 시청률을 보여줬는데, 놀라운 게 3위와 4위를 전부 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특집방송 편이 차지를 했고, 심지어 시청률이 3.3%입니다. 와, 3.3%예요. 1등을 한 TV조선 저녁 9시 뉴스와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JTBC의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과도 0.2% 내외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번 방송은 당일날 방송한다라는 걸 저와 같은 유튜버들, 영웅시대 분들이 알게 됐다라는 부분과 일체의 홍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짜집기다, 우려먹기다, 사골탕 그 자체다 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시대 분들만으로 이루어진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시켰다라는 건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결과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와, 이런 짜집기 방송에도 이런 엄청난 시청률, 대박을 치게 만드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3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임영웅님의 지금 다음 콘서트 일정이 무척이나 기다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뭐 콘서트 티켓은 없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던가 SNS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소시의 채널을 통해서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더 활기차고 뭔가 좀 더 하루가 빨리 지나갔던 것 같은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살짝 휴식기를 또 지나치다 보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 시간을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 전달해드릴 내용은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소식만큼은 못 돼도 그만큼 시간이 훌쩍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콘서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요 상암 콘서트 발표가 특히나 이번 주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언론사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쏟아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 타이틀을 보면 뭔가 좀 오묘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상암콘을 예고했다. 그런데 그냥 상암콘 예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죠? 양현석 유죄 판결까지. 아니 소시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언론사에서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예고와 더불어서 여러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상암 콘서트에 드디어 입상했다. 그리고 뭐 연예인들의 연예계 소식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전 잘 모르는 연예인들이지만 안현모 이혼했다. B2B 재계약이 불발됐다. 양현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나같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중에서 유일하게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입성 소식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그만큼 제가 최근에 뭐 피프티라던가 뭐 또 이선균 씨라던가 정말 이 연예계에 이름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안 좋은 이야기로 한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는 좋지 않은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좋은 소식들밖에 없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드는 소식이 아니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덕질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임영웅님이 이 공식 팬카페에 적었던 바로 상암 콘서트 입성에 대한 이 진심 어린 마음, 다들 기억나시죠? 이 글이 쫙 올라왔는데 사실 주제 파악을 살짝 했다라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과 신나게 놀 수 있다. 이 소식이 사실 많은 뉴스 언론사와 대중들에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이 후속 반응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임영웅이란 사람은 주말마다 콘서트 해도 될 것 같다. 연속곡처럼. 주제 파악 아직도 못했네. 2주는 콘서트 해야 되지 않겠냐. 상암 콘서트에서 한 달은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나 혼난다. 이틀이라니 매월 콘서트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다. 전국 시 단위로 콘서트를 돌아야 할 것 같다. 축구하는 거 아니고라니 너무 웃긴다. 주제 파악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일주일 해달라. 이틀 너무 짧다. 야,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6만 석이고 이틀 동안만 해도 1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콘서트인데 지금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틀 가지고 되겠냐. 한 달 해달라. 연속곡처럼 매주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반응이 우리 영웅시대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서도 저런 반응이 엄청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대중 가수 중에서도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방한복 겨울 패딩을 선물했던 이야기가 언론사에서도 계속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어 다 알고 있는 소식이지만 일반 대중들과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따뜻하고도 깜짝 놀랄 미담이라는 것이죠. 이런 미담만을 쏟아내는 가수가 지금 연예계에 잘 없다라고 제가 앞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도 수호 씨가 최근 전달드리고 있는 이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소식들을 전면적으로 파헤치고 있죠. 또 최근 남현희 씨 사건도 이 디스패치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파헤치고 있는 무서운 언론사입니다. 그만큼 팩트에 입각해 있죠. 그런데 이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디스패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연예계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뭐 결혼 소식 같은 것도 열애설도 가장 먼저 밝혀내는 곳이 바로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한 번도 임영웅님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한 적이 없어요. 만약 임영웅님에 대해 안 좋은 팩트가 있다면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한 번도 그런 소식은커녕 임영웅님의 이런 장애인을 위해 방한복을 선물하는 따뜻한 미담을 이 디스패치 언론사에서 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역시 임영웅이란 가수는 정말 흠잡을 부분이 없구나. 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너무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주제 파악을 했다라는 임영웅님의 서울 월드컵 상암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사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입성 앞과 뒤라고 되어 있어요. 가수 임영웅이 그동안 팬들로부터 주제 파악을 해달라고 줄기찬 요청을 받은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입성을 기어코 결정했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쏟아진 거죠. 팬들의 규모를 생각하여 좀 더 넓은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임영웅님이 드디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솔로 가수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특별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도 아니고
규모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서 월드컵 경기장 측에서 가수들에게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경기 일정도 그렇고 잔디 훼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관문을 임영웅 님이 뚫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FC 서울의 시축 행사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거수일투족마저 주목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대형 공연장을 올킬하고 있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 6만 명까지 수용하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극찬까지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임영웅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화려한 퍼포먼스를 갖춘 K-POP 그룹이 아닌 솔로 가수, 혼자서 오로지 무대를 채워야 하는 솔로 가수가 선뜻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해요. 하지만 임영웅은 이런 한계와 제약을 단 한 번에 뛰어넘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문을 열어준 사실 역시 이목을 끌고 있다. 공연을 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내 원톱 최고의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영웅은 공연 이외에도 팬들과 어떻게든 가깝게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축구대회를 예고해서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했는데 특별 이벤트가 이미 진행이 됐죠. 소씨가 출동했었던 바로 그 라이브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기가 높다 보니 덕질 탐구 생활, 트통령, 임영웅 매력 파헤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아쉽습니다. 트통령이 아니죠. 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트로트 대통령이 아니라 가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네, 뭐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보러 온 미국에서 출발한 세 자매, 모녀 팬, 부부 등을 만나서 임영웅님의 대표곡, 팬클럽 활동을 통해 얻은 삶의 변화 등을 물으면서 임영웅님의 매력을 탐구해봤다라며 바로 MZ세대와 시니어세대 간의 소통을 하는 채널 모작교 덕구생 3화를 이렇게 공개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영웅시대가 말하는 임영웅의 매력은 한두 개겠습니까? 비주얼부터 팬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지만 가장 큰 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를 통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전국의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그 마음이 노래로서부터 시작이 된다. 가수로서 본업을 가장 잘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이 부르는 그 노래에 많은 분들이 감격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11월 1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트로피가 도착했다라는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의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위클리 투 탑 아티스트라고 해서 이 멜론에서 보낸 트로피가 우리 눈을 채우고 있죠. 2023년 11월 1주차 주간 인기상 Do or Die. 제가 최근 80억 뷰를 훌쩍 뛰어넘은 멜론에서의 스트리밍 조회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100억 회를 넘어야 입성할 수 있는 다이아 클럽 하나만을 앞두고 있고 그곳에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접근해 본 적이 없는 명실상부 최고의 상징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벌써 80억 회를 뛰어넘어서 이제 곧 90억 회, 나아가선 100억 회까지 아마 내년 20앨범이 발매되는 2024년에는 충분히 임영웅님이 다이아 클럽에 들어가고도 남을 텐데요. 그러니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진심 어린 팬심에서 나온 결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그러니 임영웅님의 어제 특집 방송이 참 놀랍게도 TV조선을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본방사수 하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 어떤 방송들이었고 시청률은 어땠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V조선 임영웅 더 비긴즈를 편성했다. 물론 이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TV조선에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활발하게 많이 하진 않았단 얘기예요. 참 그것이 신기했죠. 나아가서는 임영웅 더 비긴즈 뚜껑을 열어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단독쇼 또 콘서트 여기에 대한 과거의 모습들 또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님의 뽕숭아학당 사라의 콜센터 이런 무대들의 총 집약본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때까지 임영웅님 덕질해 오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청률 굉장히 전 좀 놀라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준비 과정에 대한 모습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를 모르는 사람도 임영웅 더 비긴즈를 봤다면 왜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아졌고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TV조선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연령대 분들 중에 임영웅이란 가수를 모르는 분들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 대부분 아마 방송을 시청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놀라운 시청 점유율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소씨가 항상 체크하고 확인하는 웨이브 바로 OTT 프로그램이죠. OTT 사이트에서 이렇게 라이브라고 표시가 돼가지고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순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널이 나와요. KBS, SBS, 뭐 현대 홈쇼핑, MBC 쭉 나오는데 임영웅님은 딱 7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 이게 제가 언제 촬영이 된 거냐면 한 10시 20분쯤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10시부터 방송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아가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찍었을 때도 7번째 임영웅님의 더 비긴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업시 생각보다 좀 저조한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인의 영웅 탄생기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다른 4명의 가수가 출연을 예고했고 나아가서 그거는 뭐 이미 방영되기 한참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홍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영웅 더 비긴즈는 바로 방영하는 당일날 긴급하게 팬분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오후 시간대에 이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 아마 모르고 못 보신 분들도 저는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TV조선 자체에서 홍보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라이브로 진행됐던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일단 OTT 사이트에서 확인된 시청 점유율로서는 7번째에 위치를 했다. 좀 황당하고 이상한 시청률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TV조선이라는 방송사에서 한 번 더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임영웅님이 등장한 프로그램도 아니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하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